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 오늘도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현근택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미세먼지 때문에 뭐 코가 불편하거나 호흡기 증상 이런 거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네, 마스크 쓰고 다녀요. 저도 마스크는 씁니다. 제가 중국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미세먼지 때문에 다들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따뜻한 차 많이 마시고 물 많이 드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꼽은 키워드가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 이정근 게이트, 하나는 미국의 국가안보실 도청 의혹 파문, 뭐 이렇습니다. 뭐 누가 무엇을 꼽았는지 안 봐도 비디오일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민주당 돈봉투 이거는 100% 장 소장님이죠? 네. 네. 장 소장님 오랜만에 좀 얼굴에 화기가 생생 도는 것 같아요. 그전에 맨날 할 때마다 만날 그랬더니. 그러니까 민주당 비판할 거 나오면 기분 좋아요. 네. 얼굴에 화색이 확 돌고 있어요. 제가 보수파 패널이지만 민주당을 뭐 그렇다고 제가 억지로 까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아유, 대선 때 보니까 잠깐만 좀 이따가 하시고요. 얼마나 까는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뇌물 수사를 수사하던 검찰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가 오갔다 이런 정황을 포착하고 어제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어제 JTBC가 주요 인물들의 통화 녹취 음성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얘기 조금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그리고 함께 활동했던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회 두 차례 통화 내용입니다. 관석이 형이 마지막으로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필요하다면 뭐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뭐. 윤관석은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자, 이어지는 건요. 윤관석 의원과 이정근 전 부총장의 통화 내용입니다.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아니 모자라 오빠 채워야지 무조건. 그래서 하는 김에 다 해야지. 우리 오빠였어요? 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휴대폰에서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우선 두 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현 변호사님 좀 매우 곤란한 표정이에요. 장 소장님부터. 아니 저도 뭐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이렇게 녹취록까지 나오고 어제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4년 6개월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1년 6개월, 알선수재 3년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정근 사무부총장 휴대폰에서 나온 이러한 증거와 관련해서 윤관석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에서 사실이 아니야. 그리고 이것은 정치 탄압이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옳지 못한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관계를 민주당 차원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좀 조사해서 조치할 건 조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명백한 녹취록까지 나온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좀 옹호하거나 방어하려고 하면 국민들로부터 또 민주당 또 왜 저러나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는 게 옳지 않나. 전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총선 전략상 좋다라고 판단하면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돈 문제는 이건 안 좋습니다. 어쨌든 2021년도에 있었던 송영길 대표가 뽑힌 전당대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지금 의혹이 있는 건데 결국에는 송영길 전 대표까지 좀 조사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악재가 터진 거죠. 왜냐하면 최근 아시겠지만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이 워낙 잘해 주셔가지고 민주당이 좀 이제 덕을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그동안은 이제 뭐 사법 리스크라는 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걸로 어느 정도 이제 기소되고 정리되면서 끝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대체로 보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내재돼 있던 거긴 해요. 왜냐하면 이정근 전 사무총장이 핸드폰을 어디 딴 데 뒀었는데 그 핸드폰을 압수되면서 그게 작년 10월 정도에 찾아냈거든요. 검찰이. 휴대폰을요? 그렇죠. 휴대폰 찾았고 거기에 모든 통화들 녹음했다는데 뭐 파일이 3만 개가 된다 그러면 모든 웬만한 파일들이 다 있는 건데 그럼 어찌 보면 이게 지금 총선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이제 검찰이 하나씩 이게 사실은 뭐 모든 통화를 녹음했으면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어쨌든 재판도 받고 있고 수사도 받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 먼저 지금 어제는 압수수색 2번 했습니다만 뭐
돈봉투 갖다는 게 10분이고 이러면 네. 일단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거라서 결국은 민주당의 운명을 이제 검찰이 쥐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제가 보기엔 불안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위기감이 좀 당해 보이는 이정근 사건 초기 때부터 나온 얘기예요. 초기 때 나한테 네. 그때도 뭐 10명이 20명이 이런 네, 얘기들이 뭐 있었죠. 이런 근데 이제 이게- 그런 거죠. 이제 시점이나 타이밍이 검찰은 물론 뭐 파일이 뭐 3만 개가 되고 뭐 이러니까 뭐 이거 분석하는데 시간 걸린다는데 그 제가 보기에 한 몇 사람 하면은 하루면 다 들을 수 있고요. 3만 개를요? 하루 못 에이, 되겠다 한 그건 일주일이면 아니죠. 되죠. 근데 작년 10월 1일인데 네. 그때도 뭐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돈 얘기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약간 윤석열 정부가 지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총선 지지율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씩 이렇게 딱 꺼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그렇죠. 수가 없어요. 네, 변호사님 KBS에서. 이 통화 녹취록 내용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언론사에 넘어가고 그래요? 그거 안 물어봐도 비대 아니에요? 이거 누가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 게 검찰이 갖고 있으니까 네. 검찰이 뭐 어떻게 하겠죠. 검찰이 이렇게 네. 줘도 돼요? 안 되죠. 원래 당연히 수사 검찰이 기밀이고 언론에? 이러니까. 주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나가죠? 네. 이해가 아, 안 왜 되네. 이러세요? 다 아시면서. 다 아시면서. 아, 왜 그렇죠. 그러세요? 네. 어쨌든 지금 보면 검찰은 이런 것 같습니다. 송영길 당시 후보 당대표 당선시키려고 돈봉투를 뿌린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앞서 이제 우리도 얘기했지만 돈봉투가 10개에서 15개 정도로 추정이 된다는 것이고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한테 네. 이전 부총장이 돈봉투가 전달됐다, 네. 건넸다, 뭐 이런 취지의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프랑스가 있잖아요. 프랑스 계시죠. 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와서 제가 조사 먼저 받아야 말씀을 됩니까? 드리면 네. 이게 2021년도 4월 27일과 28일에 나눴던 문자인 거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도에 따르면 10개의 봉투가 전달된 것으로 추정되는 27일 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윤 의원을 만났고 몇 시간 뒤에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에게 윤 전달했음이라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보냈다라는 것이고요. 이튿날인 28일에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박 씨에게 그 보좌관이죠. 윤 잘 전달이라고 짧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엔 이렇게 전달을 했다라는 내용이 돈봉투다. 그런 취지로 지금 검찰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보좌관 당시 전당대회 때 보좌관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라는 것은 송영길 대표가 몰랐을 리가 없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그냥 보좌관 차원에서 처리했을까. 그런 차원에서 송영길 대표도 결국에는 조사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와야 되는 거 그거는 아닙니까? 뭐 프랑스에서? 일단은 뭐 수사 단계상 예를 네. 들어서 보좌관 수사하고 그 다음에 뭐 소환한다 그러면 뭐 조사에는 응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는 사실은 지난번 전당대 때도 계속 이제 민주당의 문제 고질적인 문제로 대의원제 폐지를 저는 항상 얘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당시는 대의원 비율이 45%였거든요. 근데 대의원은 15,000명. 그 당시 아마 당원은 한 80만 명. 이러면 대의원 한 표가 당원 한 80표 가치가 있어요. 이거 없애야 되겠는데요. 없어야 돼요. 지금은 대의원 비율이 30%로 줄었어요. 30% 줄었지만 당원은 더 늘었거든요. 한 120만으로. 그래도 대의원 한 표가 한 당원 한 50표, 60표 가치가 있어요. 표의 등가성이 없네요. 여기는. 없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의원 임명을 선출이 아니라 임명을 해요. 현역 의원들이. 그러면 대의원 한 50명, 60명이면 당원 한 2,000명, 3,000명을 갖고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대의원 투표율은 굉장히 높거든요. 8, 90% 돼요. 근데 당원 투표율은 한 4, 50%밖에 안 돼요. 그럼 결국은 현역 의원들을 얼마나 포섭하느냐가 전당대회를 그걸 많이 좌우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우리 당에서의 이 문제를 대의원제 폐지가 핵심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이게 뭘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패단인 것 같고 여러 가지 패단이 있어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컷오프를 중앙에서 결정한다든지 아까 정 소장님 말씀처럼 뭐 비례대표 선출을 중앙에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또 민주당의 또 고질적인 문제가 이게 있습니다. 대선 후보 뽑을 때 선거인단 모집해서 해요. 지금도 여론조사 나오고 그것도 엄청나게 큰 팽패가 생기거든요. 다 돈 들어가는 그런 거 일이에요. 왜 싹 다 못 없애요? 이게 기득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현재 당내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어떤 개파나 이런 사람들이 조직 갖고 있잖아요. 유지하고 있는데 그걸 놓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조에서 올라가서 당선되고 그 개파 수장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의원제 폐지나 중앙위 컷오프 폐지나 선거인단 폐지는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어쨌든 잘 안 되는 것 같고. 어떤 근데 측면에서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후진적인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많은 측면에서 덜 어떤 측면이 민주적이다. 아니라 많은 측면에서. 지난번에 사실은 5대 여론조사 없애버리고 당원 100% 했을 때 막 욕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후진적이에요. 민주당이. 네, 전당대회 구조가. 왜냐하면 컷오프를 중앙에서 하는데 물론 당대표는 30% 여론조사 반영 넣었는데 최고위원은 그냥 중앙에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득권 유지에 딱 적당하게 돼 있는데 뭐 조사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이런 문제들은 제가 보기에 뭐 계속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거대 담론으로 정치 개혁 이거 얘기하는 것보다 당내 이러한 룰 개혁 같은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 사건과 이재명 당대표가 결국에는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처해 있고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지금 뭉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떨쳐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민주당이 잘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내년 선거에서 보수파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보수파 쪽 사람으로서. 아닌 것 같은데 막 고발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그런데 이 정치권이 계속 이렇게 내부에 부정과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옹호하고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와 연루되고 의혹받는 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선제적인 조치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냥 무작정 그냥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 이거 민주당 죽이기 뭐 자기네들이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민주당한테 비판의 화살이 가도록 만드는 정략적인 술수 이런 식으로 공격하지 말고요. 잘못됐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 얘기 좀 여쭤볼게요. 윤관석 의원 입장에서도 좀 설명이 필요하니까요. 네. 오늘 오전 입장문을 냈는데요. 다른 상황에서 다른 취지로 한 발언을 상황과 관계없이 마치 돈 봉투를 전달한 것처럼 단정해서 왜곡을 했다. 국면 전환용 기획수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곡, 기획수사, 정치 탄압. 두 가지를 구분해 봐야 되는데 일단 네. 사실 팩트가 뭐냐는 부분은 이제 수사 영역인 것 같고 근데 결국은 이제 국면 전환용 기획수사 이 부분에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은 좀 동의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녹취 파일이 언제 나오느냐 그러니까 녹취 파일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 그건 이제 판단의 영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처럼 문제가 있으면 다 수사하면 돼요. 이분 그때 문제 됐을 때에도 이미 확보했으니까 다 파악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타임에 하느냐 이거는 문제 있다는 얘기예요. 쥐고 있으면서 그렇죠. 정권에게 혹시 뭐 지지율이나 이런 게 안 좋을 때 그때 터뜨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안 날려지던 게 아니라 이미 작년에 입수했고 그걸 내용도 파악을 했을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3만 개라서 파악이 오래 걸린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결국은 민주당을 어떻게 뭐 정치적인 코너에 몰기 위한 그런 기획 아니냐. 결국은 검찰의 칼날에 있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죠. 당연히 이 타임에 나오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전당대회 때 돈을 주고 받고 이러한 의혹이 나온다라는 것은 옳지 못하고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라라고 민주당에 이건 조언드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현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 전당대회는 돈당대회, 쩐당대회로 표현할 수 있다. 돈당대회, 쩐당대회. 이런 표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뭐 상대 당으로서는 공격할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이런 프레임을 갖고 네. 공격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근데 저는 김기현 당대표는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사무총장이나 다른 최고위원이나 하는 게 낫지. 저번에 뭐 이재명 당대표 만나가지고 뭐 협치합시다, 막 자주 만납시다 그래놓고 이렇게 공격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만나요? 민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공격 포인트와 프레임은 맞다고 보는데 김기현 당대표는 안 하시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정치는 여지를 남겨둬야 되잖아요. 그거를 안 남겨둔 것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은 적어도 이렇게 전당대회 때 와서 대의원들을 뭐 포섭하고 뭐를 하기 위해서 돈 봉투를 주고받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박기태 전 의장이 사건 있었죠. 당대표 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상당히 돈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심을 해요. 근데 구조적으로도 뭐 그걸 포섭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내부적인 개혁 먼저 하시고 꼭 빨리 선제적인 개혁 조치 취하시고. 필요하고 당연히 당내에서도 뭐 진상조사 필요하다 보는데 간만에 아마 김기현 대표가 좀 얼굴에 화색이 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발뭐가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 맞아요.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도 뭐 우리가 계속 뭐 당원 100% 했을 때 비판했던 것처럼 민주당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 문제를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개인의 어쨌든 뭐 선이라든지 그거에 기대는 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제도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비례대표 순위를 선정하는데 중앙위원회가 순위 선정을 하더라고요. 투표로. 맞아요. 그거는
꼭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비례대표 되기 위해서 중앙위원들을 상대로 포섭 작전에 나서면은 그건 옳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바꿨으면 그것도 좋겠어요. 기득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앙위 들어간 분들이 비례대표 순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게 권한이거든요. 아까 말씀처럼 당대표라든지 최고에 나가는 그 컷오프 권한도 중앙이 갖고 있잖아요. 그게 권한이거든요. 근데 그 권한을 사실은 내려놔야 사실은 당이 민주화가 되는 건데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그 구조에 그냥 있어요.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기자 초년배용 시절에 그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그랬었거든요. 요새 그게 좀 거꾸로 됐나? 아니,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두 개 하고. 다 합쳐야 돼요. 어쨌든 저는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뭐 정치 탄압이다 이게 아니라 좀 즉각적으로 잘 조사를 조사해야 해서 그다음에 좀 후진적인 요소가 있으면 정당 차원에서 개혁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좀 정치가 그렇죠. 발전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싶습니다. 근데 못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왜냐면은 네. 네. 시간이 좀 많이 돼가지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야 돼요. 아니 너무하네. 네. 많이 했어요. 예. 미국 그 지금 도청 의혹 파문 이거 좀 그 현 변호사님이 꼽으신 네네. 아이템인데 계속 이게 논란이 확산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를 좀 중요하게 보고 계신 겁니까? 뭐 이거 오래되긴 했지만 뭐 어제부터 제일 많았던 거는 김태호 제1차장이 워싱턴에 도착해서 워싱턴 특파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1번 일단 태도의 문제고요. 뭐 더 물어보면 가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자들이 물은 건 뻔해요. 아니 이거 뭐 위조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다 기밀 누설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질문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번 간다고 하는데도 그 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이 뭐 좋아서 갔겠습니까? 거기 기다리다가 올 때 이 한마디 물어보나. 어쨌든 국내 언론에서 관심 갖는 사안이고. 근데 뭐 갑니다. 더 물어보면 갈 거예요 하더니 진짜 가버리시더라고. 근데 다 이렇게 뒷짐져가지고 이렇게 딱 또 인터뷰하는 모습이 아 참 권력의 실세는 맞구나. 실세 맞네. 어쨌든 김성한 실장 몰아내는지 쫓겨내는지 모르지만 그러고 나서 딱 이제 본인이 전면에 나선 거잖아요. 그다음 태도뿐만 아니라 그 말하는 내용도 보면 뭐 악의는 아닌 것 같다. 도청의 도자가 훔칠 도자잖아요. 네. 소리를 훔쳤다는 얘기잖아요. 훔쳐갔는데 악의가 없다. 착한 도둑이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도둑인데 착한 도둑. 도와주려고. 네? 도와주려고. 그럼 달라고 하면 되지 뭐 그냥. 그러니까 집에서 뭔가 물건 훔쳐가는데 저 사람은 나쁜 의도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거잖아요. 물건이 집에 있으면 네. 그 집이 되게 네. 화를 입을 것 같아가지고 할 수 없이. 말할 수 없이. 그게 착한 도둑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착한 도둑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도둑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훔쳐가는 것 자체가 나쁜 거지. 그래서 이분이 태도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참 부적절하다. 근데 뭐 별 얘기가 없어요. 그 이후에. 김태우 제1차장의 해명과 태도는 대통령에게 누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대단히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한 것은 분명히 나중에라도 사과를 하든지 대통령께서 문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화면을 보고 상당히 모욕감을 느꼈고 네. 무시당한다는 듯한 생각이 들어서 참 비참했습니다. 기자들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니 기자는 묻는 게 질문인 사람, 아니 직업이죠. 직업인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네. 권력자가 갖고 있는 생각, 그 비유 맞추면서 물어봐야 되는 건 기자의 뭐 본성은 아니잖아요. 기자의 역할이 그런 것도 때로는 아니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죠. 네. 당국자들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이는 것은 대단히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 보여서 정말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저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과 여권에 퍼져 있는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도청 안 당했어. 도청 뭐 당했더라도 이건 조작 왜곡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문제 삼지 않을 거야. 이런 태도가 과연 맞는 것이냐. 주권 국가로서. 주권이라는 거요. 대통령실 직원 하나가 대통령이 주권을 행사 안 하거나 주권을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의 권한인데. 그래서 부적절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더욱더 좀 저는 상당히 웃기게 봤다고 해야 되나. 이분들 왜 그러나라는 생각이 든 게 지난 화요일 날 국민의힘의 국방위 소속 의원 3분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소통관에서 기자들 앞에서.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정보의 수집 대상은 적군만 아니라 아군도 포함된다.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는 외교 관례상 정보 출처와 내용 등에 대해서도 알아도 아는 척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태도다. 그게 정상적인 외교고 동맹 관리의 기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도청을 당해도 이제 모른 척하고 이제 그래 도청했구나. 어쩔 수 없지. 이러는 게 정상적인 외교 관계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게 성숙한 태도고
저는 이분들 큰일 났다. 좀 제발 할 말이 없으면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상황 파악해 보고요. 문제가 생기면 외교 절차를 통해서 사과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때 지켜보시죠. 이렇게 했어야 맞지. 왜 억지로 이렇게 옹호해서 국민들을 더 화나게 만드는지.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과연 김태호 차장이 뭘 믿고 그럴까? 대통령 백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김성한 실장이라든지 그 비서관도 정리하고 김태우 차장이 실권을 잡았다는 게 대체적인 인식이고, 지난번에 블랙핑크 얘기 나왔을 때도 그 설마 그걸로 했겠어? 근데 지금 딱 나오잖아요. 결국은 저는 그래서 블랙 폭탄이다. 결국 폭탄 지원하는 문제 아니었나. 이 문제로 어쨌든 김성한 실장이나 이런 분들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우리는 어쨌든 살상무기 제공 안 한다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처리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폴란드라든지 미국으로 뭐 수출하면 거기서 바꾸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저는 그 걱정했던 것도 맞다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 외교를 잘 모르잖아요. 그럼 바이든 대통령 딱 전화해가지고 폭탄 주세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걱정하는 거잖아요. 참모 입장에서 당연히 맞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로 제가 보기에는 밀려난 것 같은데 뭐 구체적인 설명도 없고, 그러면은 당연히 어쨌든 대통령하고 계속 독대도 한다는 실세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실세가 아니면은 이런 말 못 하죠. 이제나 저제나 쫓겨날까 걱정하면은 당연히 못 할 것 같고, 저는 국민의힘의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인 게 결국은 이것도 다 지금 국내 여당도 보면 다 대통령실 의중, 대통령의 뜻 그 몸만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러겠어요? 지금 국빈 방문하고 막 지금 영어로 열심히 연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상하원 동시 연설을 하고 막 극진하게 대접 받아야 돼서 가야 되는데 연설도 해야 되고 그 가서 굉장히 이렇게 딱 이렇게 멋있게 하고 와야 되는데, 이 문제 얘기하면 갑자기 뭐 스테이크 줄래다가 막 다른 거 주고 이러면은 기분 나쁠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몸조심 하는 건데 그걸 국민들이 다 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일본 가서 오므라이스랑 폭탄주 한 잔 먹고 와서 딱 그래버린 것처럼. 에이, 또 그렇게 또 평가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이제 잘 대접받고 가야 되는데, 이게 터졌으면 아무리 대접하는 건 대접, 이걸 예를 들어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재벌방지책 해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뭐 스테이크 주고 딴 거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게 어쨌든 수평적인 동맹 관계인데. 근데 이제 일본 눈치 보는 것도 국민들 보기에 너무 그런데, 미국은 완전히 물건을 도청을 했는데도 이걸 도청이라 말 못하고 뭐 이게 문제 없다, 뭐 위조됐다라고 자꾸 이러고 묻지 마세요 이러면 그럼 뭐예요? 그럼 대통령 안보실장이나 비서관의 대응을 도청하면 대통령의 말은 도청 못 하겠어요? 그러면 회담하기도 전에 다 상대방은 우리 패를 다 알고 가는 건데, 그럼 거기서 협상이 되겠냔 말이에요. 협상이라는 건 어느 정도 패를 감춘 상태에서 주고받으면서 해야 되는데, 네. 상대방은 우리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할지도 다 알아요. 다 알았으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생색내면서 주는 척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원래 주기로 한 건데 이거 주니까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와야 돼요? 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두 분 대화하는 가운데 문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3928님께서 최영일의 시사본부 애청자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장성철 소장님, 현근택 변호사 두 분은 늘 솔직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이에요? 네, 칭찬이에요, 칭찬. 고소당하고. 그래서 고소당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미국의 속국은 아니잖아요. 정말 미국과 동맹 관계를, 우호 관계를 계속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미국의 입장을 계속 따라야 하는, 미국이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속국은 아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원하고 또한 미국이 그냥 뭐 불법적인 일을 하더라도 다 받아들이는 것이 한미 우호 관계, 신뢰 관계, 동맹 관계를 더 발전시키는 지름길이라고 만약 이 정부의 당국자들이 생각을 한다면 네. 이분들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더 우려스러운 거는 우리의 이런 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의 대화가 외국 정상들이 입에 올리면서 막 이용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폴란드 총리가 이제 뉴욕타임즈랑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게 포탄을 지원하는 거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나서라. 왜냐? 지금 한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의 바이든이 안보 보장을 해서 한국이 제대로 좀 무기를 지원하도록 설득을 해라. 이런 식으로 막 자기네 나라에 유리하게 얘기를 하고 다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사실은 심각한 거죠. 곤란한 상황이, 러시아는 또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자기들이 지금 폭탄을 수십만 발 그러니까요. 준다는데 사실은 물밑에서 몰래 뭐 이렇게 했으면 그래도 반발할 판인데 경고했었잖아요. 지난번에도 살상무기 하지 말아라고. 그럼 뭐 러시아가 있으면 중국은 또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중국이랑 러시아는 또 친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계속 중국하고 적전하는데 4대 강국하고 다 어찌 보면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한반도의 위치, 지정학적 위치가 뭐 어찌 보면 약간 중간 지대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반도의 운명이 우리의 그렇죠. 지정학적인 위치가 다자 외교를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그러니까 지금 구조예요. 윤석열 대통령처럼 한미일 동맹 강화하면 돼.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안보 유지돼.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러시아라고 만약에 중국을 확실히 등져가지고 러시아가 그럼 우크라이나 폭탄 줬어? 니들도 한번 당해봐. 그래서 북한에다가 뭘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그 동해나 이런 데서 막 군사훈련 해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미국 보고 항공모함 보내주세요. 비행기 보내주세요. 맨날 할 거예요? 북한 하나 상대하기도 힘든데 러시아, 중국까지 상대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힘도 없고. 이게 진짜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문제가 당분간 계속된다. 그리고 그렇죠. 이번에 그 공개된 내용들을 유출된 정보를 보면 우크라이나한테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 많아요. 다 바꿔야 돼요. 실제로 젤렌스키 측근의 한 관계자가 우리는 이거 나오자마자 전략 다 바꿨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다가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문제 그다음에 그 미국이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알려줬죠.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니까 그럼 이거를요. 우리는 그래서 유출하는 아니 제가 인간의 포장한다 그러면 예를 나쁜 들어서 사람들이다. 아니 그러니까 머리를 잘 쓰면 이런 식이면 돼요. 네. 이것도 물론 뭐 제 뇌피셜입니다만 미군은 항상 우리나라에 탄약을 보관하거든요. 전쟁 준비용으로. 그럼 예를 들어 우리나라 탄약을 뭐 미군이 주고 미군이 보관하다가 미군한테 양도해서 미군이 주는 식으로 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말처럼 뭐 미군이 빌려줘서 그럼 미군이 갖고 있는 걸 우크라이나에 준다든지 이게 타협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방법을 생각해서 그게 어쨌든 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만천하에 다 드러나 버렸으니까 누가 봐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에 주니까 그게 결국 우크라이나가 쓰는구나라고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래서. 그거는 제 현 변호사는 이제 안보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는 안 돼요. 불법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게 수출했으면 미국에서 써야지. 그렇죠. 미국 건너 우크라이나로 간다거나 뭐 어디 딴 나라로 그건 간다거나 맞아요. 이거 왜 불법이에요. 그러냐면 예, 안 우리는 돼요. 미군한테 주면 미군이 갖고 있던 비축 폭탄 탄환을 준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준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네. 그 김준영 교수 같은 사람은 코리아 거가 아니라는 거에서 코리아를 지우고 줬다. 그런 국방 당국의 주장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그러니까 얘기죠. 지금 직접 심각한 생각 거예요, 못했죠. 이게. 이런 내용들이 어쨌든 유출되고 알려진 게 대단히 잘못됐다. 그것이 문제다. 또한 그것 또한 조작되고 왜곡됐다라는 게 지금 대통령실과 여권의 입장이잖아요. 나는 이거를 되게 선하게 해석을 해서 네. 이런 외교적인 중요한 문제는 물밑 협상을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물밑 협상보다 더 은밀하게 하기 위해서 도청 당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나? 막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렇게 옹호를 해야 되나? 말이 돼요, 그게? 그렇게 옹호를 해야 되나? 아니 근데 그걸 얘기한다고 장소연의 우리 민주당 고민이야. 보고 어떻게 옹호를 해야 되나? 대통령실에서 야당을 향해서 뭐 자해행위다 이렇게 나는 논평 내는 걸 잘 못 봤는데 네. 그래도 민주당 그래도 이게 국익 앞에서 너무 이렇게 한미 아니 정상회담을 도청 폄하하기 위해서 당하는 건 그러지 마세요. 당연히 잘못했으니까 나중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국익을 해치는 거예요. 국익에 도움이 되는 국익에 일이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네. 저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꾸 이거 문제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우리의 국회의원의 목표 이렇게 하지 말고요. 어쨌든 잘못된 일이 벌어졌잖아요. 좋아요. 최소한 의혹이에요. 의혹. 네. 의혹 규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관련 상임위 열어가지고 문제점 따지고 대책 마련하고 그게 국회의원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제 정보위도 뭐 온다 그랬다가 뭐 알아요. 안 온다 오잖아요. 그러고 뭐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소속된 의원들이 자신들의 역할이 우리가 집권 여당이니까 대통령실과 대통령을 보호해야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되고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의심스러워하고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 그리고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일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야당 때려잡는 건 검찰이 할 테니까 우리는 그냥 대통령만 지키면 된다 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왜 다 챙기고 그러세요? 41분에 가라 그러던데. 아니 그럼 아까 이정근 부총장 얘기를 더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시간이 지금 제가 안분 대본은 했어요, 잘 한 안분. 거예요. 네. 그 마지막으로 두 분께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각각 1분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미 정상회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네. 어떻게 주고받는 회담이 될지
어떻게 사실 될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먼저 상대방은 아니 이것만 예를 들어 이 공개돼서 김성환 실장이나 비서관 것만 했겠냐고요. 다 했겠죠. 다 도청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작전인지 다 들었다고 봐야 된다. 다 들었다고 봐야 된다. 예. 그럼 뭘 내고 뭘 줄지 다 알기 때문에 이미 그쪽에서는 시나리오를 다 짜놨을 거예요. 네. 아, 그냥 이거 준다니까 우리는 이거 준 건 아마 감사할 거야. 다른 이미 다 차원의 결론 나온 거예요. 물밑협상. 그러면 남는 게 이제 뭐 영어로 연설하고 뭐 좀 완전 거대하게 딱 하고 뭐 이런 거밖에 안 남는 거죠. 제가 보기에. 저런 태도가 안 좋은 거라니까요. 아, 안 좋아요. 당연히 뻔하지. 이미 다 도청됐는데 뭐. 아니 지금 회담도 지금 시작 안 분위기 했는데 좋았는데. 네. 솔직하고. 대통령께서 정말 국익을 위해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정말 국민이 걱정하고 원하는 또한 기업들이 원하는 그러한 좋은 성과를 가져오시도록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저는 국민으로서 솔직히요. 맞지? 네? 영어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잘할지 모르겠는데 영어 아마 좀 연세 드셨잖아요. 옛날 발음일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우리 딸들 얘기하면 우리 딸들이 제 영어 안 들어요. 이상하다고. 네. 근데 영어로 하지 마시고 네. 저는 그냥 한국말로 했으면 좋겠다. 괜히 영어로 했다가 망신당한다? 여기저기서 무슨 말 나올 것 같아요. 네. 걱정돼요 오히려. 하여튼 뭐 지켜보죠. 뭐 좀 어떤 성과가 있을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아니, 좀 노력을 할 거라고 긍정적인- 기대를 하면서 긍정적인 네, 지켜보겠습니다. 억양과 표정으로 좀 네. 진정성 있게 기대한다라는 말씀을 자서 해주세요. 뭐 누가 술 알겠습니다. 제일 세니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현근택 변호사와 함께 각설하고 시즌2 함께 했습니다. Splish splash, I was